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올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주말 편하게 쉬셨나요? 새로운 한 주 차분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장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장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 고점에서 꺾이는 흐름이 발생되었는데 21선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가 고점에서 쌍봉 형태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자리는 이 바닥을 만들고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쌍봉을 만들고 이렇게 하락을 할지 아직 방향성은 명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조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인데요. 보조 지표의 중요한 신호인 다이버전스가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고점을 높였는데 보조 지표는 고점을 낮춰가고 있죠. 모든 주요 지표의 고점들이 매수세가 약해짐을 의미하므로 주가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위로 올라가는 경우보다 밑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미 증시의 단기 흐름이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5일선 밑으로 꺾여서 내려가게 되면 50 데드 크로스가 납니다. 자, 50 골드가 그 이후에 상승 흐름을 암시하듯 520 데드는 하락 흐름을 암시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증시가 520 데드 크로스가 나는 흐름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급락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주 미 증시는 주의를 해야 될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미 증시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우상향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눌림 조정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지수 흐름 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나온 이런 강한 상승 흐름으로 봉의 중심 구간이 이러한 장기 이평선 부근이기 때문에 눌림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상승 흐름이 작게 나와서 이렇게 이 장대봉의 중심이 이 밑에 있고 이런 장기 이평선들이 위에 있을 때는 눌림 이후에 지지될 곳이 없어서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이러한 강력한 이평선들이 밑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추세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121선도 하락에서 횡보로 그리고 조금씩 상승으로 전환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 하락은 조심하되 앞으로 매매하기 좋은 시점이 계속 올 거니까요. 앞으로는 한국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2차 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단 재건주는 재료가 나온 지가 오래됐고 재료 소멸로 하락 중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옥석을 가려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 종목을 제외하고는 좋은 차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바닥을 잡고 이번에 이런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 구간 지지 흐름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건주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 종목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미 정부가 한국, 일본, 대만을 초청해서 LNG 관련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선과 일정이 겹쳐서 참석을 고려하고 있다가 결국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꺼려하는 눈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끈질기게 협상을 유도를 하고 있죠. 일단은 회의를 하는 자리고 어떤 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결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대감에 벌써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일정을 미리 확인을 하고 약 13일 전에 회원분들께 이렇게 알래스카 LNG 관련주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넥스틸과 하이스틸입니다. 넥스틸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미 많이 기대감에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이번 재료를 앞두고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소개 종목인 하이스틸도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나서 이번에 슈팅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도 한 번 더 이렇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넥스틸과 하이스틸 둘 다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어 더불어 대동스틸도 한번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나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일정에서 슈팅이 나오면 이러한 박스권을 한번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스틸 지난 금요일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 이 종목이 일자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면 한 번 더 위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종목이니까 이번 주 초에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 단타 종목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휴장이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유럽이 지난번에 기준금리를 한번 내렸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렸죠.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분위기인데 이때 기준금리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서 만약 기준금리가 또 내려간다면 시장이 반응을 하겠죠. 시장의 반응성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그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자산시장이 상승하는 시나리오와 두 번째는 얼마나 경기가 좋지 않으면 아직 물가가 확실히 잡히지도 않았는데 금리 인하를 할까라는 경기 침체 우려로 자산시장이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증시가 그동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전 세계 증시가 이미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로 주식시장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날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 이후에 전 세계 증시 분위기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지난주는 시장이 상승하기는 했으나 아주 강한 주도 섹터가 등장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등급을 받은 섹터가 다 A++급 섹터였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S급 섹터가 나왔습니다. 바로 5G, 6G 섹터인데요. 양 당에서 모두 6G 통신 정책을 발표했는데 2030년까지 6G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2028년 시범 서비스 후에 2030년에 상용화를 계획을 했는데요. 6G부터는 지상에 이렇게 기지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위성을 띄워서 이렇게 전파를 쏴줍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주뿐만 아니라 위성 관련주들도 같이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6G 종목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 3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KMW입니다. 자, 이 종목이 6G 관련주에서 대장으로 가장 강하게 상승을 해준 종목인데요. 어찌됐든 테마주이기 때문에 공략을 한다면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겠죠. 이 종목은 2019년도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2021년 고점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5년간 하락을 해줬는데요. 현재는 이런 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을 하려고 이렇게 추세 전환을 준비 중에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계속 이렇게 역별로 내려왔지만 이 구간에서 제법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저점을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그 구간을 이탈을 했는데요. 다시 그 밑에서 바닥을 잡고 과거 이러한 저점 구간을 다시 복귀를 해주는, 돌파를 해주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나오면 저는 이런 구간을 그냥 고의적으로 깨고 개인들의 손절을 받기 위한 그런 구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볼 때 이 구간을 생략을 하고 보는데요. 결국 이 종목은 이렇게 바닥을 잡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대충 그려드리면 이렇게 이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가려고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1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해석을 하고 이런 눌림 조정 구간이 나오거나 중간에 쉬어갈 때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어찌됐든 이러한 의미 있는 기준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한가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갭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이 종목은 신고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눌림 조정 구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시가가 어느 위치에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조정폭이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시가가 낮게 떠서 시작되면은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러한 장대봉의 중심 구간이 이러한 정고점 구간과 만나기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돌파 자리는 좋은 매수 자리가 되겠고요. 만약에 재수가 좋게 이 종목 바로 이런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이런 돌파가 지지로 바뀌는 이런 자리는 좋은 매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시가가 높게 떠서 시작을 한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상한가 종가가 지켜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상한가 종가 자리 부근에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내일 어찌됐든 시가가 떠서 시작해서 조정이 나오면 하나의 기준봉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기준봉의 중심 부근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RFHIC입니다. 자, 이 종목도 과거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계속 하락을 했고요. 드디어 바닥을 잡고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는 초입부에 와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의 좋은 점은 현재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돌파를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번 접었다가 지지를 받고 재돌파 가능성도 있는데요. 자, 안전한 자리는 한번 접었다가 다시금 재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종의 컵 위드 핸들 패턴을 볼 때 이 종목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하나의 컵이고 요게 하나의 핸들이 돼서 이제는 이러한 고가권을 돌파하는 시점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이 조정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미 이런 돌파 자리에 왔을 때는 바닥권에서 수익폭이 충분히 나온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접었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컵 위드 핸들 패턴의 정석은 이런 핸들이 최소 이러한 상승의 절반 위에서 지지가 돼야 되고요. 더 좋은 경우는 얕은 눌림이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더 좋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 종목은 이렇게 핸들 부분의 조정폭이 크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하나의 컵으로 보고 핸들을 다시 설정해서 대응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결국 이 구간을 넘어서기 위해서 최근 이런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었고요. 결국은 이 위를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겁니다. 단 지금 올라가느냐 아니면 한번 접었다가 올라가느냐의 차이지 올라간다에 대한 판단은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니까요. 이 구간에서 일부 사보고 눌리면 더 산다라고 생각해보고 대응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눌릴 때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팔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차분히 기다렸다가 이런 눌림 이후에 재돌파할 때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해보시던지 본인의 성향에 맞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자, 이 종목은 2020년도에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계속 하락을 했고요. 바닥을 잡은 뒤에 최근에 이런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자리에 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상승 1파가 나왔고 현재 조정 2파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상승 3파가 강하게 나와서 나중에는 이러한 고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일봉인데요. 최근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왔고 조정이 나왔는데 상승 중에 만들어진 이러한 저점을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더 그 구간을 지지를 해주고 5일선 터닝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5일선 터닝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 날에 바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았는데 그때는 제가 보고 있지 못했고 지금 한 번 더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자, 이 종목의 60분봉인데요. 하락 이후에 바닥을 잡고 현재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점에서 공략을 한다면 한 번 더 강하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미 분봉상 완전 정배열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이러한 60분봉의 120선이 지켜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위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앞전 지지 흐름에서도 이렇게 120선을 지지를 해주고 깨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120선 정배열 초기 흐름이 만들어졌고 그 구간이 앞으로 계속 지켜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앞전 흐름과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초입 자리니까요. 수익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눌린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들의 세부 타점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에 매수 타점이 오면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정해드린 이후에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드립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저와 함께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시크릿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세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점방 입장 방법은 영상 소개란이나 댓글창에 링크 주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링크가 타점방 링크인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이 나타납니다. 설문 맨 위에는 무료로 받고 싶은 서비스 선택란이 있으니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중복 체크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서비스를 모두 선택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빠르게 작성을 해주세요.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타점방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수급이 꼬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일부러 하락을 했다가 오르는 일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제한된 인원만 받고 있습니다. 인원이 다 차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에 나오는 뉴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뉴스방에도 들어오세요. 저희가 그 어떤 방보다 가장 빠르게 최신 뉴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뉴스방은 타점방 밑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뉴스방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뉴스들만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벌써 구독자가 3,000명이 되어갑니다. 시청자분들의 사랑으로 계속 성장하는 채널인데요. 매일 좋은 종목과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뉴스를 읽고 섹터별로 분류를 하고 유망 종목을 발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귀찮고 힘든 일을 제가 대신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은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많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5년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벌써 실감이 되시죠? 변화는 늘 기회를 가지고 옵니다. 그 기회를 제 채널에서 함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점방에서 뵙겠습니다.